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출산 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산모는 네. 어떻습니까? 몸 상태는 조금 괜찮아졌고 네, 아이나 산모나 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이제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 우리 아이 이름을 정하셨어요? 정혜인으로 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정혜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예. 정혜인으로 하려면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먼저 태어났어야 했을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정혜인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뭡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태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명은 좀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그냥 건강이라고 불렀는데 건강이. 네, 예, 예, 예. 아직 뭐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가족들의 여러 의견을 받고 음. 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정상근 기자님.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뭔가 이제 좀 눈에 씌인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제일 이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색다른 경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쁠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이제 한 5살 지나고 한 6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젠 또 아빠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 잘 극복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죠,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이번에도 MBC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예, 예. 일전에 그 카메라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은 이미 나왔었는데요. MBC가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관여를 했던 이 최대현 씨 그리고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근데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리고 조치가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과연 이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체제에서 MBC의 수많은 직종 중에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만 이런 걸 만들었겠느냐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예, 예. 왜냐면은 그 이명박근혜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최종 목표는 바로 보도국이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취재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과연 없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안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각종 매체 비평지에 나온 바에 따르면 역시나 취재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취재 기자 블랙리스트의 진실은 MBC 감사국에서 밝혀냈는데 예, 예. 감사국이 당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취재 기자들의 인사 책임자들의 메일 로그 기록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뭐 예. 인사, 배제 이런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결과 2012년 2월과 2012년 7월에 당시 황원 보도국장이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현업에서 배제해야 할 취재 기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낸 것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2년은 MBC 파업이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해 1월 20일에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시작하면서 파업이 사실상 시작이 됐고 1월 30일에 이제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8월 1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던 파업인데 그 시점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이 황원 보도국장은 보도 부문에서 회사가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하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라면서 취재기자 24명을 꼽아요. 어허. 이 24명을 기자회 제작 거부 주도,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거나 불참자 회유, 협박에 나선 경우,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 24명을 분류를 해서 요거를 권재용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는 2명의 해고자가 발생이 됐어요. 박성호, 박성재 기자였고 아, 박성호 기자는 뉴스데스크 앵커고 박성재 기자는 현재 취재데스크 이번에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네네. 이렇게 2명이 해고가 됐고 그리고 9명이 정직을 당했습니다. 이 24명 중에요. 예, 예. 그리고 부당하게 보도국에서 이제 쫓겨난 부당 정보까지 합치면 이 24명 중에 75%가 부당 인사에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 명단은 우리가 알면은 참 좋은 기자다, 훌륭한 기자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이 MBC가 당시 영광의 시절 때 뭐 하여튼 다 날렸던 이름의 기자들이었는데 에이스들이죠. 사실 뭐 이번에 꼽힌 24명이 아마 MBC 안에서는 거의 알곡과도 같은 그런 기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 이름은 현재 박성재, 박성호만 거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명만 거론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24명을 일단 꼽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2012년 2월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2012년 7월에 그러니까 파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던 시점에 황원 보도국장이 취재 기자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을 해서 예. 보도본부장에게 메일로 보냈는데요. 이게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유가 보도부문 인사 배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인사가 안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제시켜라 이렇게 아예 찍어버린 거죠. 아무런 사법적인 절차 없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기자들이 총 6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배제의 기준은 역시나 이 파업에 대한 참가 여부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황원 당시 보도국장은 특히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서 66명 중에 15명을 최우선 보도부문 배제 대상 리스트로 따로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MBC 감사국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황원의 자료가 파업이 끝난 후에 업무 복귀와 동시에 이뤄진 대규모 인사 발령의 핵심 자료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명단에 포함된 66명 중에 43명이 정직 그리고 징계성 전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황원이 권재용에게 건의를 한 대로 이들이 보도부문에서 배제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감사국의 설명에 따르면 결과를 보고 두 가지 정도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권재용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황원이 이런 명단을 추슬려서 권재용한테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권재용이라는 자는 허리우드 액션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2012년 5월 17일에 퇴근하던 도중에 MBC 노조원들에게 의해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노조가 원본 동영상을 깠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쓰러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아서 입원했다던 권재용이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진짜 보는 사람들을 완전 빵 터뜨렸었죠. 예, 예, 예. 그리고 권재용이 보도본부장일 때 진짜 이상한 뉴스가 많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뭐 3.1절을 뭐 개천절이라고 하지 않나. 횡령 혐의자의 실루엣을 보도해서 이제 딱 냈는데 그게 문재인 당시 의원의 실루엣을 쓰지 않나. 진짜 엉망이었는데 예. 이런 자가 이제 보도본부장에 앉아가지고 뭐 누구를 배제하라 마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고 이 실제로 황원은 권재용에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 황원이라는 자는 그런 권재용한테 후배들을 팔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보복성 인사에 이제 황원의 인사안이 일치하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 때문인데 진짜 황당한 거는 이 황원이 이번에 감사국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보도본부장이 지침을 내렸다 해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현업 부서에 배치하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이 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과연 이 사람이 후회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직장 잘리는 게 뭐 무서웠겠지만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보도국장 자리는 올라가지도 말았어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아나운서 뭐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처럼 실체도 드러났으니 뭐 내부에서 감사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실제로 감사국은 황원 전 보도국장에 대한 징계를 MBC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재용은 뭐 이미 잘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부당노동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로 이번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좀 상응하는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MBC의 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네요. 특히 그 최대현 씨, 그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이 6월 9일에 페이스북에 친구에게만 공개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6월 9일이면 선거 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진이와 오랜만에 통화했다. 현진이가 누구겠습니까? 배현진. 네, 배현진 후보겠죠. 네. 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다. 항상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는데 현진이가 입사해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이 내가 PD를 맡은 우리말 나들이였다. 그때부터 이미 두각을 드러내더니 얼마 안 돼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됐다. 그리고 2012년 파업 때 나를 따라서 언론노조에서 탈퇴한 후배, 회사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기꺼이 따라 나서 줬던 후배. 그러고 보니 이 못난 선배와 그녀의 인연은 꽤 길다. 아나운서로서, 뉴스 앵커로서. 이 보니까 아나운서면은 우리말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 나들이 PD까지 했다면은. 근데 로서 아닙니까? 자격을 얘기할 때는? 네, 로서가 맞습니다. 로서는 이제 사실 무슨 용도 이럴 때나 쓰이는 로서인데 네. 아나운서로서, 뉴스 앵커로서 재능이 남달랐던 그녀가 왜 목이 쉬도록 거리에서 외쳐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대현 씨가 현진이를 위해 기도한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부름에 순종해 주의 길을 가려는 현진이를 지켜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괜히 기도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안 도우셨네. 주께서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주님이 너무 야박하신 건가? 그러니까 이 최대현 씨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다른 아나운서들을 괴롭힌 점, 이 점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는 모습을 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요. 본인은 악마들을 응징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 이 행태는 범죄적 행위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뭐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쫓겨냈습니다만은 하여간 MBC 사태는 뭐 대략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군요. 다음 소식은요. 네, 그 MBC 감사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네. 그거 하나를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광동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MBC 감사국이 21일 이사회에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 김광동 이사가 전직 MBC 고위 간부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박문진 이사가 이렇게 접대를 그것도 이제 주점에서 이제 여성 조검어를 부르는 그런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접대를 한 사람은 윤동열 전 MBC 아메리카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2014년 4월 4일에 김광동 이사와 단란주점에 가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보를 한 제보자분이 있는데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김광동 이사가 이 제보자 때문에 여성 도우미와 노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자리까지 비켜줬다고 합니다. 대체 뭐 어떻게 놀길래 뭐 그런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 제보자는 이 평소에 윤동열 전 사장이 접대에 대해서는 현금을 사용해서 회사에 증거를 남기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도 감사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건데 예. 근데 이 제보자가 이 윤동열 전 사장의 말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일에 그 유흥주점에 가서 이 여성 도우미들의 팁을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의 영수증 그리고 해당 단란주점의 명함을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당시 술값 그리고 여성 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이 모자라서 여성 도우미 팁을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회사 재산으로요. 예. 김광동 이사는 이 사실이 보고가 되자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내놔라. 뭐 문서를 받아야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소명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윤동열과 골프는 친 적이 있는데 여성 도우미 접대는 없었다. 노래방에 함께 간 적은 있지만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 자리였지 여성 도우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제보자가 이 여성 도우미들에게 준 팁을 결제한 이제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진실의 무게는 좀 제보자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광동 이사에 대한 좀 상응하는 조치가 좀 들어가야겠죠. 김광동이라는 사람은 이 박문진 이사만 3번으로 연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2009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 추천으로 박문진에 입사를 한 이후
10년이 넘게 박문진 이사로만 재직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딱 한 번만 있었겠느냐, 좀 이런 의심도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문진이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감사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